예, 그럼 여기서 관련 내용 바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에 따르면 지금 미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 면담이 완료가 됐고 네네. 이제 출국 동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발언 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이민정책 총괄하고 있는 미 국토안보부 장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지아에 구금된 사람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말을 네, 했습니다. 디폴티드라는 표현을 썼죠. 예, 네. 저희 쪽에서는 지금 계속 자진 출국 네네. 방식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을 데려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네네,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그 외교당국 설명은요. 결국은 이제 계속 이 출국 명령이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졌고 이걸 이제 늦게라도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처리를 해서 데려오겠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데려가는 거지 이게 결국 추방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지금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거는 구금돼 있는 한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 조기 출국, 그러니까 조기 자진 귀국을 원하는 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데려오는 데까지는 합의를 한 건데 이 형식이 결국은 나중에 페널티를 받지 않는 자진 출국의 형식이냐 아니면 사실상 추방된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분들이 비자를 다시 신청한다든가 취업 비자 같은 걸 할 때 이게 케이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부터 남은 절차라면은 뭐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분들이 귀국을 하잖아요. 귀국을 네. 한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 실제 자진 출국이냐 아니면 사실상 정말 추방된 거냐. 이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일단은 조기 귀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시설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았고 또 여기서 혹시 강압행위나 이런 건 없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한미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라든가 무역협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많은 액수의 투자를 많은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일반적인 불법 체류자처럼 처리를 했다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자진 출국과 관련해서 뭐 추방인지 자진 출국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또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서 지금 미국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 문제도 미국과 어쨌든 협의를 했고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합의만 해준다면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추방 형식이 아니라 결국 좀 늦었지만 자진 출국하는 형식이라 그러면은 나중에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이게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 미 국무부일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각 부처들 간에 우리처럼 정책 조정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식 대통령제라는 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각 부처가 어떻게 보면 백악관과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 고유 영역에 입각한 고집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무부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양해를 했다라고 해도 그러면 국토안보부나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크리스틴 홈 장관이 얘기한 것 자체가 그런 이견의 가능성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내일 현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요. 대한항공이 이르면 10일 오전, 그러니까 내일 오전이 되겠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란타 국제공항행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68석을 갖추게 돼서요. 구금된 한국인이 이제 300여 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탑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지금 내려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합의가 그럼 됐다라고 좀 볼 수도 합의가 있는 된 것도 겁니까? 있고요. 사실상 지금 구금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예. 저분들을 빨리 귀국시켜서 그다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데려오고 네. 이후에 말씀하신 이제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그렇죠. 대한 정리가 예, 좀 예. 필요한 거군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전해드린 속보처럼 이제 내일 전세기를 띄우게 되는 상황인데 예. 앞으로 좀 대응할 부분도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일단 이번에 귀국한 그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든 이 회사 차원이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당한 적법한 비자 신청 때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원인 자체를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취업 비자 네. 또는 이제 단기 체류 근로자 비자 같은 거를 발급을 해줄 때 무역 관계에 따라서는 이제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 거의 무제한이고요. 싱가포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쿼터를 배정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 페이버를 줍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총 한 5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쿼터 자체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 국토안보부에서는 적법한 비자 가지고 않고 불법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와서 근로를 해서는 안 되는 조건의 비자를 가지고 취업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로 활동을. 그러면 이게 원인은 딱 하나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그다음 문제고요.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일반적인 뭐 그 불법 이민자처럼 그 취급하고 또 거기에 대우하는 것이 적절한가 한미 관계상 이것도 한번은 따져봐야 되겠죠.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 측에서도 뭐 신속 대응팀도 파견을 하고 네네. 외교부 장관도 가고 하고는 있는데 주미대사가 이제 공석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아그레망이 제정이 예. 안 됐죠. 그렇죠.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그 우리나 미국 측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 외교 당국이 현지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외교 당국이 접촉하는 거는 미 국무부가 일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 그 정부 내에 이 관할권 논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에 지금 대사나 총영사가 다 있었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발언 또 네. 어떤 조치 등을 취할지 직접적인 언급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앞서 비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이제 미국 국민들을 좀 훈련하게 하고 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적절한 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게 되면 뽑을래도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내에 양질의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도 지금 그 투자 효과를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들은 깨닫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 중에서 일종의 한국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조치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할 거냐? 뭐 대표적인 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에 구금된 사람들은 추방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입국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걸 행정명령 형식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걸 택하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입장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 국토안보부도 옳고 자기 일을 했으니까 또 뭐 원론적으로 그 미국 인력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 인력이 상당 기간은 가서 활동해야 된다는 그 말도 옳고 지금 이 스탠스거든요.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관련해서 뭐 행정명령까지 갈지 네네. 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었습니다.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이건 네.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트럼프 연당 이제 100만 명 정도 추방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예. 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제 산하 조직과 기관들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발맞추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각 부처 간에 지금 이번 기회에 예. 자기 부처 권능을 확대하겠다는 관할권 논쟁도 있는 거고 네. 각 장관들 간의 충성 경쟁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대외적인 그 이미지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지금 그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상당 부분 미 공화당 내에서도 이 트럼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치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이제는 미 공화당 내에서 다수를 점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또 구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군요.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다고 해도 자기 방어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마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통제를 발휘하기가 좀 힘든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예요. 마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제조업이나 미국의 국내 산업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적정 인력을 양성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런 그 연구개발이라든가 고급 인력 양성 투자를 소홀히 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이거는 이 다른 국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사실 미국 땅에 와서 공장만 지어놓고 고용은 그 미국 현지인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그대로 지금 이번에 그 사태에서도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정치도 지금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노리는 거는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표에 치중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좀 들어오는 내용들은 좀 지켜보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신형 ICBM에 이제 탑재될 고체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그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서 네. 이제 북중러가 이 3자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과시한 게 있죠. 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제약받지 않고 특히 이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뭐 핵능력이나 장거리 미사일도 계속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거고 결국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우리를 달래지 않으면 더 강화될 거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보면은 이게 개발 공정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이제 ICBM 기술도 다 완성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검증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 검증을 거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조만간 뭐 시험 발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다면 글쎄요, 할 수 그 있는 부분들 거예요. 자체는 네. 실제로 ICBM을 뭐 시험 발사한다든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재진입 능력 보여주는 거고요. 더 확실한 건 정상 각도로 이거는 불가능하죠. 잘못하면 그 상당히 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그것까지 택할 수는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뭐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좀 나설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화제를 바꿔서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을 네네. 했습니다.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지금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파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지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케이치 사나에 예. 전 이제 그 경제안보상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흔히 이제 좀 젊은 그 세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기는 고이즈미 신지로 그 지금 농림수산상 이 파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은 뭐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글쎄요 유리라는 표현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좀 다르잖아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시바 총리가 왜 사임을 표명을 했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들보다는 이게 파벌 구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원초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민당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벌들, 뭐 아베파라든가 예. 이런 거대 파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된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반응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여주는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일 협력의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추세 자체는 누가 된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땐 그 유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접근. 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지금 일본이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이시바 총리가 적극적이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고 강경한 네네. 이제 인물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와의 관계까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